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총회에서 35대 한인회 이사장인 찰스윤 후보가 36대 한인회장으로 인준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기보다는 재활원에 입소시키는 정책이 범죄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밝혀졌습니다.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혈압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국 국적자가 지난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 월요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3일 오후 토네이도가 엘라바마주 동남부 리 카운티를 덮치면서 적어도 2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상근무자들은 수백 채의 가옥 잔해를 해치며 밤새 구조 및 시신 수습 작업을 펼쳤습니다.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 중 일부는 부상 정도가 심각하며 아직 잔해 수색이 완료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 잔스 보안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토네이도였다며 집이 있던 곳에 엄청난 양의 잔해가 쌓여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엘라바마 조지아주에서 최소한 12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1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후 9시경 6천 가구 정도를 남기고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총회에서 35대 한인회 이사장인 찰스윤 후보가 36대 한인회장으로 인준됐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500명이 참석했고 윤 후보는 인준 투표 결과 찬성 443표, 반대 2표, 무효 24표, 기권 3표로 회장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온 직능단체와 봉사, 종교, 언론단체들과 협조해 한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벤처, 로펌, 정치, 미국 대기업 등에 퍼져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이 우리의 자원이라며 1.5, 2세들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원회를 구축하고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분야별로 멘토십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기보다는 재활원에 입소시키는 정책이 범죄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7년 전부터 뉴욕시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청소년 재활원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러한 재활원 입소 프로그램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정부의 재활 프로그램을 자신의 집에서 받아 훈련받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1990년 중반에 약 4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지만 그 후 꾸준한 연구와 재활 프로그램을 펼친 결과 지금은 범죄자 10명 중 9명이 감옥 대신 재활원 입소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범죄도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1명을 감옥에 보내면 연간 1인당 $25만 비용이 듭니다.
이에 더해 감옥 생활에서 더욱 악랄한 범죄를 배우거나 추록 후 재범을 통해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뉴욕시는 현재 청소년 범죄인 중 단지 8%만 감옥으로 보내고 대다수의 청소년 범인들은 이러한 재활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고 있는데 재활원 내 프로그램 이수율도 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해태 로랩스사가 공급한 경구용 일부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를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회사가 공급한 로사르탄 칼륨 경구용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로사르탄이 함유된 약물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자발적 리콜 조치가 발표된 로사르탄 계열 혈압약은 한인 의사들도 한인 고혈압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하는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혈압약 리콜 사태는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에 이은 세 번째 혈압약 리콜 사태여서 관련 혈압약을 복용 중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지난해 중국 제약회사가 만든 발사르탄에서 나온 발암불순물과 비슷한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제약사인 제지양 하와이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NDMA란 발암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우려 전문가들은 혈압약을 처방받는 고혈압 환자들이 이러한 암 발생 유도 혈압약들의 복용 중단으로 인해 자칫 임의로 혈압약 자체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등 혼란에 빠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메리 앤 바우먼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혈압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 스스로 복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국 국적자가 지난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3분기 합법 이민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이 5,062명으로 2분기에 4,449명보다 613명 더 늘어 13.8% 증가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4,225명으로 1분기 3,613명, 2분기 3,76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 사이 총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1,606명으로 전체 시민권 발급자인 54만 4,475명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첫 모형 유인 우주선 캡슐이 3일 자체 조종으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우주인 마네킹이 탑승한 스페이스X의 캡슐 드래곤호가 전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27시간이 지나 지구 상공 440km에서 궤도 순항 중인 우주정거장 앞으로 접근해 자체 컴퓨터로 정거장과 합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정거장에 6개월마다 화물을 싣고 올라오는 무인 우주 화물선들은 스스로 도킹하지 못해서 우주정거장에 부착된 거대 로봇 팔이 끌어당긴 후에야 도킹을 했습니다. 이번 스페이스X는 이런 화물선 드래곤 캡슐을 수십 번 보냈으나 무인 화물선 아닌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데 필수적인 캡슐 자체 조종에 도킹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형 드래곤에는 마네킹이 100kg의 화물과 함께 적재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빠르면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캡슐을 우주 정거장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이때 탑승할 우주비행사 2명이 스페이스X 주관하에 이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의 한인 한국계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2017년 2018 회계연도 4분기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평가를 보면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 10곳 가운데 8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우리은행, 퍼시픽시티, 메트로시티, 뉴뱅크, 뉴밀레니엄 등 7개 은행은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직전 분기에 별 4개를 받은 노아은행은 별 5개를 기록하며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2017-2018 회계연도의 1분기부터 꾸준히 별 4개를 받았던 신한은행은 4분기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1분기부터 줄곧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던 KB 하나은행은 한 단계 높은 별 3개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산하 재단법인 3.1운동 유엔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 기념재단이 주최한 이 기도회에는 임마철 민화협 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 한미일 민화협 관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일본의 침략 행위를 사과하는 일본인 목사의 성명서 발표, 시국 선언문 채택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 정신계승을 통한 민족의 대통합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은 임마철 민화협 뉴욕협의회 대표 등 한미일 관계자 10명이 선언문의 일부분씩을 나누어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깊게 했습니다. 출발점, 이것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3.1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김영진 재단 이사장은 역사적 3.1운동 기록을 유엔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경찰서장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팍시의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타운 경찰의 수장인 마크 잭슨 서장의 거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잭슨 서장의 업무 능력과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태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 의해 임명된 잭슨 서장이 이처럼 해고 위기까지 몰린 것은 본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부하들에 대한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잭슨 서장은 지난해 펠팍 학군에서 부적격 공립학교 보안요원 채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 인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우버택시 운전자인 27살의 가니오 간도누를 살해하고 도주한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니오는 지난 토요일 밤 브롱스 지역에 주차된 도요타 캠리 승용차 안에서 목과 몸통이 잘린 토막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가니오의 토요타 캠리는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가 고의적으로 충돌 사고를 낸 후 가니오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니오는 아내와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택시 운전자 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1,000의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5살, 8살짜리 자매가 실종된 지 44시간을 차가운 비가 내리는 숲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캘리포니아주 시골 지역인 훔볼트에서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된 자매는 8살의 여아 레이아 캐리코와 5살짜리 여동생 캐롤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실종된 이들 자매는 집에서 약 1.4마일 떨어진 리차드슨 주립공원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자매는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슴의 뒤를 쫓다 길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를 지휘한 훔볼트 카운티 보안관은 기적을 목격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한인 여성이 실종돼 뉴욕시경이 찾고 있습니다. NYPD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강계희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50분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3일 오후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강 씨는 키 5피트 1인치, 몸무게 90파운드의 왜소한 체구를 가졌으며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노스페이스 롱 패딩과 회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은 강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전화 800-577-84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시애틀 북쪽인 스케짓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일대 시금치 밭에서 시금치를 따다 $1,5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A씨는 야생 시금치 밭에서 시금치를 따다 밭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이 같은 거액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시금치 밭의 주인은 한인 여성들에게 시금치를 따는 것을 중단하고 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들 여성들은 시금치를 계속 땄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유지 무단 침입과 절도였습니다. CNN은 3일 한국 경북 의성의 쓰레기 더미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다룬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미국을 능가한 세계 최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이민 신청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투자 이민 신청서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해 투자 이민 열기가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또다시 날을 세운 가운데 연준은 지난해 4차례 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 인내심을 갖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성장률의 둔화, 미중 간 무역 전쟁 등으로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 전해드립니다. 네, 뉴욕 한인 회장의 찰스윤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18세의 이제 아이들들 있잖아요. 그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하죠.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 법의 문제가 네. 여기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홍보가 안 됐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국적을 결정을 내릴 때 이 혈통을 갖다 중요시해가지고 네.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도 둘 중에 하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한국 시민이면은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건 간에 네.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국적을 유지를 안 하려면은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네. 3월 31일까지 국적을 포기해야지 네. 된다라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걸려 있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장 큰 것이 이제 병역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은 여기서 특히 태어난 이 교포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를.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한국 분인데 네. 아버지가 미국 분인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네. 하고 뉴스도 못 들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국에 나갔다가 이 병역을 이제 병역 문제가 걸려가지고 네. 못 나오는 네. 경우가 이 사례가 네. 생기고 또 여자 같은 경우도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백악관 인턴십을 하고 네. 싶다 할 때 네. 백그라운드 조사를 할 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이 뒤쪽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정부 인턴십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렇군요. 커리어를 갖는데 네. 치명적인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좀 개정을 해라. 네. 없애거나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우리 교포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네. 일단은 각 교포분마다 네.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적을 포기하려면은 네. 사실 먼저 국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호적 등본을 먼저 또 해야 돼요. 네. 등록을. 그 다음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무관심인 그런 이 교포들한테는 네. 이 전체적인 절차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될지도 네.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것을 진짜 각 교포마다 이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상황은 이제 본인이 벌써 한국의 국적이 있어서 네. 한국에 리포트만 해서 이제 국적 기업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태어났다. 근데 부모님이 영주권자지만은 또 혼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또 혼인 신고도 해야 되고 네. 태어나서 또 파일링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하려면 2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아들이 만 16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 번역 기피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만들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 법 조치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인회에서도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예,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유예 기간을 주자. 네. 그래서 몰라서 국적을 못 포기한 네. 그런 아이들한테 네. 이 그레이스 피리를 줘가지고 포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그런 임시 조치를 지금 네.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이게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법적인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한국 법원 소송.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